예전에 우리 경기 좋을 때만 해도 설 앞두고 뭐 특별 보너스도 받고 뭐 어차피 줘야 될 성과금이나 이런 것도 미리 해서 좀 풍족하게 설설하고 이런 문화도 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기업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들 지금 자영업자들 또 도시 노동자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도 이런 소식이 있어서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서 가져왔는데 방금 MC 장모님 말씀처럼 수치는 제가 틀리셨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해드리는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설립이래 현재 체불액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래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이요. 얼마냐면은요. 1조 7,845억. 대충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이 현재 임금 체불인데 그 전년 대비해서 무려 32.5%나 늘었어요. 너무 많이 늘었네. 엄청 많이 늘었죠. 네. 이제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뭐 경제적인 이유, 비경제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경제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건설업 관련한 자재비 인상 뭐 등등등 해서 건설업 쪽이 특히 임금 체불이 높아졌어요. 건설업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49.2%. 뻥 좀 보태면 50%. 엄청나죠. 네. 예, 특히 이제 건설 관련해서는 일용직들이 많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단기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쪽 관련해서 임금 체불이 많다는 거는 진짜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현재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경제의 허리죠. 중추, 제조업도요. 전년 대비해서 19.4%, 즉 20% 이상 임금 체불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우리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할 거 없이 어느 업종 할 거 없이 지금 임금 체불이 전년 대비해서 20에서 50% 이상 늘었다. 굉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거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작년 4월 말 5월 초에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둘이 특별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때려잡겠다. 네. 임금 체불 없이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고 했는데 그럼 어거지로 막 짜낸 멘트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뭐 되지도 네. 않은 얘기 있잖아요. 했는데 시장이 그 의지를 진짜로 받아들였으면 그래도 좀 줄었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 특별회견 이후에 그 다음 달 계속 임금 체불이 더 늘었습니다. 뭘까요 이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단속 의지, 이 정부의 의지가 네. 여기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었다. 노조 때리기, 노조 카르텔 이런 얘기는 네. 엄청 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의 개선에 1차적인 목표가 임금 체불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해결한다고 한동훈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 달 계속 임금 체불이 늘어요. 정부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네. 자 그러면 그 경제적인 이유는 뭐 그나마 불경기 이런 걸 이해가 좀 됐는데 비경제적 이유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참에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네. 사회가 개선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일본이 우리보다 2배, 2.5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인구도 그 정도 되고. 인구도 그렇죠. 예. 억이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임금 체불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16배. 일본에 비해서요? 네. 16배요? 네. 아니 일본도 경기 침체가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근데 게다가 우리가 시장 규모도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규모랑 일본이랑 맞춰서 우리가 곱하기 2나 3을 하면은 네. 우리가 일본보다 30배 이상 임금 체불이 많은 나라예요. 아이고 그러네. 그러면 이 시스템의 문제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아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네. 그래도 우리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옆 나라하고 비교해서 경제 규모를 맞춰놓고 보니까 30배가 뭐야? 30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비경제적 이유 이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별로 안 친한 우리 송 아나운서님한테 돈을 꿔줬어. 네. 그러면 송 아나운서님 돈을 안 갖고 도망갔어. 제가 이걸 소송해서 받아낼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라고 하잖아요. 네. 얼마게요? 글쎄요. 10년. 오, 꽤 기네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11년 12월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청구하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9년. 그러니까 일반 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네. 임금 못 받은 거 사장한테 달라고 할 때 소멸시효 몇 년인지 아세요? 짧구나. 3년. 뭐하네. 이상하지 않아요? 3년만 버티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네. 아, 또 일면식 내가 없는 받을 사람 돈은 똑같은 건데. 일면식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도 10년인데 내가 일해서 받은 내 피땀 어린 내 삶과 내 이게 노력이 녹아있는 내 돈을 달라는데 왜 소멸시효가 3년이야? 어이없지 않아요? 네. 예, 이거 늘려달라고 하는 게 수건 사업인데 이 정부 끔찍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럼 5년으로만 좀 해달라고 해도 씨알도 안 맥혀요. 신경도 안 써. 네. 이게 바로 비경제적 이유들이 이런 게 계속 깔려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는 3년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그러면 아니에요. 야 3년 버티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3년 버티기 되게 쉽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바로 소송 가면 뭐 다행인데 네. 일단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청 관련해서 거쳐오라고 그래요. 사전 절차를 거치라고 네. 해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를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네. 거기서 한참 끌어. 네. 사장 안 나와. 다음에 출석하겠습니다. 증거 불충분이야. 어쩌고 저쩌고. 저 네. 사람 근로 태만입니다. 우리 잘 줬습니다. 뭐 이렇게 시비가 걸려. 한참 걸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 그러면 사장이 제소하죠. 항소 비슷하게.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로 올라가요. 여기서 또 세월 먹어.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하세월 다 보내고 나서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는 수도 있고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소송 딱 가려고 그러면 거의 다 3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3년을 끌려고 마음먹으면 진짜로 싸우면 3년이 안 걸리는데 네. 사주 입장에서 내 목표는 이걸 소송을 끄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엄청 잘 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까지도 가능해요.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날 갑자기 뭐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예비군 훈련 때문에 못 갑니다. 아 진짜요? 회사 창립일이라서 못 갑니다. 오늘 이사일이라서 못 갑니다. 미루려면 뭘 밀어. 예, 그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노동 담당하는 그 위원회에서 오늘 심인데 제가 한 번 미뤘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미룬 게 7월이야. 그럼 8월에 심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안 열려. 여름휴가라서. 그럼 9월이야. 9월에 잡았는데 한 번 더 미뤄. 추석이야. 그럼 바로 11월이야. 두 번 미루면 반년 지나가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3년이 엄청 짧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끌려고 마음 먹으면 사주는 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반의사불벌죄라고 네.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도 임금체벌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오면 감옥은 가요. 아니 형벌로 돼 있어. 근데 뭐냐 반의사불벌이라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합의했다 이거야. 그럼 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못 한다라는 게 이제 반의사불벌이에요. 그게 뭐냐면 폭행 같은 거예요. 폭행 합의해주면 거기서 모든 게 종료됩니다. 합의를 본다고 하죠. 합의를 그렇죠. 합의본 끝나는 깽값 거야. 물어준다 네. 뭐 그런 그러면 게 이제 있다고. 검경이 더 이상 형사 절차를 진행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 못한다 이 뜻이에요. 네. 임금체불 관련해서 반의사 불벌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장하고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딜을 볼 때 네. 줄게. 주는데 합의서 하나 써. 그럼 나 줄게. 그럼 여기서 이 사람 감옥 보내는 것보다 빨리 돈 받는 게 돈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으니까. 그리고 사인해. 그럼 나 감옥 가야 한 거야. 안 가. 형사 절차 끝. 그리고 또 안 주겠지. 또 안 주지. 바로 이거 그겁니다. 진짜 이게 시스템이에요. 내가 지금 실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줘야 될 돈이 1억이야. 그럼 이렇게 하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분납으로 줄게. 5개월 분납 괜찮겠니? 그러면서 첫째 달 걸 넣어. 한 번 정도 2천 주겠지, 넣어. 또. 그리고 합의하자. 합의서 써. 그 다음 달로 안 주지. 아.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굴러가요. 이 반의사불벌 없애라. 그냥 무조건 인지되면 바로 형사절차 진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없애주죠. 근데 반의사불벌이 살아있는 한 마지막 합의서는 늘 형사합의와 동시에 나가면서 임금을 주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사주는 영원히 형사처벌을 안 받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네. 임금을 그래서 내가 한 1억을 안 줬어. 네. 그래 난 끝까지 너랑 싸울 거야. 그래서 아주 악덕 기업주가 싸웠어요. 싸워서 끝까지 갔어.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까지 갔어요. 그러면 법에는 징역형도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징역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벌금을 받아요. 그 벌금액을 받더니 적구나. 80%가 원래 받아야 될 임금액의 30%입니다. 내가 줘야 될 월급이 1억이면 벌금이 3천만 원 나온다는 원. 거예요. 그럼 임금 주느니 벌금 내겠네요. 그 경제적 입장에서. 유인이 확실하죠. 네.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악덕으로 마음을 딱 먹으면 3년 질질 끌다가 소멸시효 끌어보고 그래도 안 돼서 마지막에 어쩌다가 법원에 걸리면 걸고. 합의해주는 척하고 또 조금 잔돈푼 줘놓고 또 끌고 그럼 또 소송해봐 못 받은 거 가지고 아유. 그런 식으로 또 버티고 그렇게 3년 지나면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진짜 악덕이다 얘는 기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드디어 악덕들만 기소하거든요. 네. 이건 진짜 내가 봐도 너무하다 하는 네. 기소됐는데 나오는 벌금은 얘한테 원래 줘야 될 돈의 30%야. 아이고.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가지. 양심을 저버리기로 마음 먹었다면 누구나 다 이 시스템으로 네. 가는 거예요. 이러니 체벌이 늘지 안 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나마도 벌금은 벌금이지만 벌금 말고는 나한테 아무런 폐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징금이랄지 그런 특별히 가산금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규정이 없어요. 벌금은 벌금이고 네. 얘한테 줄 돈 줄 돈이고 그럼 끝이야. 아무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벌적 그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없어 우리나라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해외는 어떻게 됐나 쭉 봤더니 일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질질 끄는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노동 절차 끝나면 바로 민사로 동시에 넘어가요. 빨리빨리 하라 이거지. 네. 독일은요 이 사람들 처벌을 해야 정신 차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들 악덕 사주들 임금 체벌한 사람들만 처벌하는 형벌 전담 기구가 있어요. 우리 치면 그놈들만 잡으러 다니는 거지.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요 임금 체불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게요? 뭐라고 하죠? 임금 도둑이라고 해요. 아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합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직접 임금 표현을 체불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걔네들은 임금 도둑이라고 써요. 임금 절도라고 써요. 내 돈을
네가 훔쳐갔다 이거예요. 그죠, 훔쳐간 거지. 얘는 도둑놈. 금고에서 내 돈을 꺼내간 거랑 똑같은 거죠. 맞네. 총 들고 협박해서 꺼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도둑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역을 때리는데 최장 20년 때립니다. 강력하게 세다. 처벌하겠죠. 엑스에 따라 다르지만 도둑이니까 도둑이니까 내가 훔쳐간 사람이니까 20년 네. 때려야죠. 내 돈 훔쳐간 그러니까 제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불비하게 네. 돼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제가 임금 체불에 대해서만큼은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시키지 말아야겠네요. 그럼요. 무조건 형사불로 때려가지고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는 것처럼 굉장히 제도적으로도 불리하지만 네. 이게 시장과 이런 쪽에다 정부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면은 그나마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거 인근 체불 걸려 들어갔어? 그러면 무조건 근로감독관 파견해가지고 다 뒤져보자. 장부 다 까고 해서 기업 활동에 굉장히 버겁게 만들고 방해하잖아요. 그거 좀 기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거 뻑뻑거리는 그거 싫고 와서 감사해야지. 아이고. 그 사장 불려나가야지. 그게 오히려 이제 빡빡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근로감독만 철저하게 나가가지고 네. 단속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많이 바뀝니다.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제 더 있네. 지금 이제 사회적인 얘기고 네. 이제 경제적으로 그럼 도대체 왜 이걸 우리가 다뤘냐라고 보면 지금 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약 1조 8천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임금 체불이라고 했잖아요. 네. 임금 체불에 걸리는 노동계층이 쉽게 말하면 좋은 자리에 계신 분들, 안정적인 자리에 계시는 고임금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쵸. 막대도 대하는 약한 고리 쪽에서 이게 네.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 관련해서 1조 8천억짜리 내수가 지금 안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민간 소비가 가장 많이 위축돼 있어서 경제가 돌지 않는 게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1조 8천억을 돌릴 수 있는 계층이 어디냐면요. 부자들한테 1조 8천억 종부세 지금 2조 1천억을 깎아줬는데 그거 깎아준다고 경제 돕니까? 돌진 않아요. 네. 그냥 현금에 늘어나는 그 몇십억에서 더 늘어난 것뿐이지 1,000만 원 더 늘어난 것뿐인데 실제로 이 돈이 들어갔을 때 소비가 도는 계층은 중서민으로 내려갈수록 소비가 돕니다. 그분들은 먹고 쓰고 하는 생활에 네. 돈을 많이 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내수 관련해서도 이거가 시장에 돌면은 1조 8천억 이상의 내수 효과가 나오는 계층이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1조 8천억이 갑자기 증발된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노조 문제 때문에 단속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요 이런 거 빨리 돌려가지고 내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내놓으라 하니까 지금 경제도 안 돌아 정의도 사라져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부가 아무래도 사업주에게 좀 더 친화된 정부다 보니까 그런 그겁니다.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 강하겠죠. 시장이 그렇게 믿으니까 안 인생 그런 얘기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인생 얘기 2시간 37분 동안 네. 아니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네. 천공의 영상을 제작하는 분이 그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천공 쪽에다가. 2015년부터 2020년 하루 12시간 주말 없이 근무를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명의 통장을 가져가서 최저임금을 입금했다가 도로 빼앗아 갔다. 통장 관리를 직접 했구나, 천공이. 자기 명의 계좌를 그 작년에도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썼다는 건데, 야, 그 근데 심지어는 또 뉴스버스 보도, 우리 김태형 기자 보도에 따르면은 직원들한테 월급 안 받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왜 그 회사에서 일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포섭을 했겠지. 그래서 집 두 채를 팔았는데 쫓겨나서 빈털터리가 됐다. 너무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없애야 한다라고 천공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용어들도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전관 예우 웃기는 거 아니고 무슨 예우입니까? 전관 비리지. 전관 그렇지, 카르텔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체불도 임금 절도, 임금 도둑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탈세, 절세 이런 거는 제가 그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걔네들은 그거를 살인보다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살인보다도 탈세가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살인은 보통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리고 아무튼 그런데 네. 탈세는 기득권이 하는 거예요. 네. 법도 알고 제도를 알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탈세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직접 위해한다는 인식 있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보다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게 탈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거 임금 도둑이야, 절도야, 있어서는 안 돼라고 좀 강력하게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앞두고 얼마나 많은 네. 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하게 되는 이 현실이 너무 통탄스러운데요.